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7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등락폭 없이 33,0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핫했습니다. 보시면 코스닥도 핫했고 날도 핫했죠. 근데 우리 LB는 핫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한 100일 정도 이 지긋지긋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곰도 100일 동안 마늘과 쑥 먹어서 사람도 되었건만 LB도 이제 승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그러네요. 이렇게 답답한 이유야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솔직히 매일 가시적인 성과 이야기하는 저도 좀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상반기 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리보세라니 위안 말기 NDA에 관한 소식은 없었고요. 선양암 임상 이상에 관한 어떤 소식도 없었고, 그리고 이민요믹 ITI-1000 교모세포종은 딴 종목은 교모세포종으로 희귀약품으로 지정받아서 상한가도 잘 가던데 정확히는 악성신경교종 치료제네요. 그중 가장 악성이 교모세포종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타 종목은 그걸로 희귀약품 지정으로 상한가도 갔는데 우리 LB는 조용해서 더 답답한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ITI-1000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회사에서 조용하다 보니까 이젠 좀 현실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가장 LB에게 있어서 가까운 호재는 엘파 매각 대금이 되겠죠. 오늘까지 중도금에 관해서 연기가 만약 됐다면 아마 공시가 나왔을 텐데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파 매각 대금 계약금 포함해서 이제 30%까지 만약에 들어왔다면 실탄이 생긴 건데요. 지난번에는 그 계약 대금 10%로 LB 주식 장내 매수를 진 회장이 했었죠. 그래서 한번 이때 이슈를 받았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또 장내 매수를 할 건지 아님 주담대 해결해서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건지, 아니면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시끄러워서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물백신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접종률이 높은 나라 역시 마찬가지여서 좀 시끄러운데 이것 때문에 넥사에 한번 투자를 할지도 의문이고요. 아님 이번에 새롭게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죠. 거기에 투자할지 아님 전혀 새로운 그런 거에 투자를 할지 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주담대를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세인데요. 뭐 또 실제로는 다른 것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갚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담대 문제를 상환한다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듯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삐걱하면 주담대 반대 매매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사실 16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대 매매 위험성 때문에 특수 관계자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엘파 매각 대금이 진 회장한테 실탄을 주었고요. 그 실탄을 LB에 쓴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노젠 백신이 시간이 문제지 결국 탄생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B 관련주의 상승이 결국 LB한테 이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LB가 지분으로 관계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 회장 개인이 넥사에 투자한 것뿐이다, LB그룹과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진 회장이 투자를 한 거고 진 회장이 투자를 했으니까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보면은 LB랑 넥사는 해지용이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LB랑 넥사랑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듣기 불편하니까 넥사는 앞으로 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넥사의 상승은 엘파의 상승만큼 LB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LB 임직원들이 보통 보면은 경영, 금융, 법학 전문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최초로 삼각합병을 해냈죠.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각합병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긴 했어요. 엘레바한테 100% 지분 투자하려면 실질적인 자국법에 따라 자회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각합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럼에도 일단 의미는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삼각합병을 해서 생각의 폭이, 경영진들의 생각의 폭이 좀 넓구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사실 풀첸 박사한테 리보세라닙 중국 로얄티, 그리고 엘레바 로얄티 권리를 사왔죠. 그러니까 풀첸 박사가 리보세라닙을 창실했고 만들었고 개발을 했고, 그 중국에 대한 판권 권리는 항서한테 팔았죠. 그럼 항서는 그 권리를 사서 일정 부분 로얄티를 풀첸 박사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중국을 제한 글로벌 권리를 LB한테 줬죠. 풀첸 박사가. 그러면 엘레바는 그 권리를 갖고 중국을 제한 글로벌 권리 판매 권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판매분의 일부분을 풀첸 박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 권리를 사온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권리 사오는 게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리 사오면서 일부분은 풀첸 박사한테 현금을 줬죠. 그리고 그 준 현금을 다시 풀첸 박사가 LB에 유중 참여해서 회사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LB가 매출이 없는데 이 로얄티 매출을 인식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어찌되었던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경영진의 생각의 폭이 좀 넓은 것 같은데, 글쎄요, 나노젠도 백신 상업화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생산이 될 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잡는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면역 증강제가 단디거라면 그동안의 경영진들의 행태를 유치하건대 어떤 LB와 관련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노젠 측에서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미 밝혔고요. 그래서 이 백신과 관련해서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넥사의 상승은 결국 당장 LB의 매출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한 건데요. 좀 정리하자면 당장 LB 앞에 있는 호재는, 가까운 호재는 개인적으로는 엘파 그리고 넥사의 상승이 좀 더 현실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바램으로는 엘파 매각 대금으로 LB에 쓰여준다면 요 답답했던 박스권 돌파해서 여기까지 좀 올라와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백신 관련 이슈가 나와서 백신으로도 LB가 처음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또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나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이민요믹도 올해 안에 한다고 하니까 이민요믹 소식도 나와준다면, 그리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 바로 직전 고점, 최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그렇게 꿈만 같은 이야기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물론 어저께도 얘기는 드렸죠.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당장은 이 36,000원 돌파하는 것도 버겨운 현실이긴 한데,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렇게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닐까입니다. 이런 꿈이라도 꿔봐야죠. 주식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당장 아픈 백신이 중요한데, 오늘 나노젠에서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일단 베트남 정부 입장은 그렇죠. 임상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약의 효능에 방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되 임상 속도를 좀 더 단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당장은 긴급 승인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 길게 본다면 나노젠 입장에선 아세안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의 효능과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지 사람들이 살 것 같습니다. 임상이 확실해야 베트남 디스카운트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조금 시간은 지체되지만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시면 넥사 관계사 나노젠 코로나 백신 임상에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좀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민요믹 글로블린 G 항체 검사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민요믹 글로블린 G, 이게 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백신을 투여하면 항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바이러스 백신을 인식하는 항체는 이뮤노globulin G, 그리고 이뮤노globulin H, 그리고 이뮤노globulin A가 있는데, 이 항체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니까 이게 남아 있다면, 이뮤노글로불린 GMA가 남아 있다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여기 이뮤노글로불린 G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생성되고 가장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G가 바이러스를 다시 만나게 되면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원리인데요. 일단 이거는 이뮤노글로불린 G를 말하는 겁니다. 항체 검사인데 세계적인 회사에서 검사하는 것이니까 약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투명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에서 검증을 해주는 것이니까 안전성을 담보를 해준다,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를 해준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석을 하자면, 비록 베트남 백신이어도 검증은 확실히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만 살펴보시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기 지멘스 헬스니어스랑요, 백신을 접종한 임상 지원자에게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가 생성되는지에 대한, 이게 제일 키포인트죠. 이뮤노글로불린 G가 생성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양이 얼만큼 생성이 되는지, 얻어 면역 기능 생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투약 전 그리고 후에 검사를 실시해서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가 얼만큼 생성됐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미 임상 2상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3상에서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2상에서는 35일, 첫 투여 35일 기준 60배 중화항체가 생성이 됐고, 3개월 기준으로는 34배를 생성해서 통상 4배, 20배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이 확인이 됐고, 남아공, 영국 변이까지 잡았죠. 대신 이번에 델타 변이는 확인해 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넥사 오늘 왜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글쎄요, 마음속으로는 사실 리보세라닙의 상업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말기 NDA 신청, 그리고 선형암 임상 2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말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엘파 메각 그리고 나노젠 백신이 LB 상승에 있어서 좀 더 앞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찌되었던 이 세 가지들, 엘파 메각, 나노젠 건, 그리고 리보세라닙 본연의 것, 모든 게 잘 만나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이 동굴을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